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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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질문입니다. 오늘 Q&A 시간. 빠밤. 렐라님의 스승님은 누구인가요? 저의 스승님이 누구냐면 MTN 채널에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최명성이라는 이제 소장님이 저의 스승님이신데, 네, 이따가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관련 어떻게 주식을 시작했냐, 뭐 거기에서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인가요? 결국에는 독학은 아니다. 물론 독학도 많이 들어가긴 했으나 완전한 독학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스승님이 있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금마차를 수강을 하고 있듯이. 나이는 제가 92년생입니다 92년생. 앞으로 절대 안 할 콘텐츠 하나와 언젠간 반드시 할 콘텐츠 하나가 있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상상윤님 남한테 민폐 끼치면서 막 몰래카메라 한다시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몰래카메라 하고, 그런 콘텐츠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 없는 콘텐츠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언젠간 반드시 할 콘텐츠 하나. 이따가 제 우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저의 우상은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미스터 비스트처럼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하면서 콘텐츠까지 뽑아내는, 그 콘텐츠를 뽑은 거에 대한 수익을 또 다시 한번 그거를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1년 뒤에 렐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가 지금 그때 상황에 쓰는 기법이 무엇이니?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그때 시장 상황은 트렌드가 뭐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법을 바꾸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쭉쭉 늘려드릴 수 있겠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애기 이름을 태어나면 받기로 했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철학관 하시는 분이 계신데,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이름이 궁금합니다. 태어나봐야 알죠.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경험은? 제일 힘들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저 체대 입시할 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토할 정도로 윗몸 일으키게 하고 토할 정도로 막 운동을 했던 경험이 일단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안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싸움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아까 깡통 한번 차봤다고 했었는데, 그 깡통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깡통을 한번 차는 순간 이미 나의 실력은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칙을 어기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깡통을 찬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평온해졌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안 힘들었습니다. 자신감밖에 없었어요. 200만 원 남았었다 했잖아요. 깡통 찼을 때. 물론 완전한 깡통은 아니지만 200만 원 남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 한 달 만에 2천만 원 만들면 되지. 진짜로 2천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네,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아시죠? 또래오래 먹고 놀래. 또래오래 머구우촌 또래오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어디 있고? 땅스 부대찌개요. 네, 땅스 부대찌개.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은 단 하나, 오이. 오이가 제일 싫어요. 오이. 인사 오이로 하지 마세요. 오이 할 때마다 내가 오이가 생각나요. 오이 제일 싫어요. 토 나올 것 같아. 제일 못 먹는 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굴만 먹으면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니까 굴을 옆으로 빼서 주셨어요. 그래서 족발만 먹었지.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걸렸어. 왜? 굴 국물이 새 나와서 거기 조금 묻었다고. 그래가지고 굴을 좋아하는데, 진짜 굴의 향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제가 죽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진짜 막 밑에 위로 쭈룩쭈룩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1분 단위로 계속 나오는데 그 상태로 실려가야 돼. 그 상태로 실려가는 게 제일 고통이야. 토는 봉지에다가 하잖아.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나오는 건 봉지에다 하면 되는데 이 뒤로 나오는 게 실려가면서 119에 실려가야 돼요. 진짜로. 죽어요. 그래서 굴을 보면 좋아하지만 못 먹습니다. 익혀 먹어도 똑같아요. 익혀 먹어도 죽어요.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최근에 생긴 사람, 우리 백곰사령관님. 옆에 계시는데 좀 오그라드네. 그리고 원래 롤모델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 저를 만들어주신, 저의 인성과 만들어주신 부모님. 그렇게만 자녀를 키워야지. 유튜브의 롤모델,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할 콘텐츠, 네, 미스터 비스트 같은 콘텐츠입니다. 키 얘기해야 돼. 170?
100 아니 왜 그거 얘기해? 169.9. 오케이. 169.5. 오케이. 왜 썰렁해? 오케이. 160.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지지선이에요. 네. 안 돼, 안 돼. 자존심이 아니야. 170 해요. 170. 170 해. 몸무게 아, 나 몸무게 진짜 원래 65를 안 넘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수영 강사 할 때가 63 정도 됐어요. 그 연합뉴스 나왔을 때 인터뷰 영상 있잖아요. 그때가 한 6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72점 몇 킬로예요. 어떻게 위급이 맞아야겠어. 발 사이즈 궁금합니다. 255입니다. 근데 발볼이 넓어요. 제가 이제 수영에 최적화된 몸이라 팔다리가 길고 막 발볼이 넓어요. 그래서 발볼로 따지면 한 265, 70 정도 돼요. 그 발볼 자체는. 그래서 발볼이 넓게 나온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옆으로 진짜 잘 늘어나는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시력은 1.5, 2.0까지도 나옵니다. 시력이 안 떨어져요. 아직 안 떨어집니다. 시력이 아주 좋아요. 2.0도 가끔 보여서 2.0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잘 그리나? 좋아하는 가수는 먼데이 키즈 그리고 MC 더 맥스 이런 류의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 가을 안부 지금 겨울이라서 겨울 안부를 보라. 바람 부는 이런 날에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생일은 언제인가요? 92년 10월 11일 1011 921011이에요. 요리 실력은 아하하, 라면 끓일 줄 알고요.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친구들끼리 살 때 고추장찌개를 해봤는데 그래도 맛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미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오이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미각 예민한 사람한테 느껴져서 역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미각이 예민해서 요리를 하면 맛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특이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막 요리에 이상한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요리 시키면 갑자기 뭐 포카칩을 넣는다든가 김치찌개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샐러드에 포카칩은 기본이죠. 좋아하는 노래는 애창곡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슈퍼스타 K가 나왔거든요. 1인가 2인가 그때 재미로 지원해봤던 노래가 있어요. 심.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 통과를 했거든. 통과를 해서 이제 TV에 본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지원한 거라 그때 고등학생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갔습니다. 심이 뭐냐면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해줄게 남아 있다면 무엇이든 다 얘기를 해주길 바래. 나 기다리고 있을게.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렐라님의 앞으로 목표? 꿈은 무엇인가요? 목표가 최근에 세워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JJ 파트너스가 펀드 회사가 되는 거. 되고도 이제 목표를 변경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목표를 또 변경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맞아! 키움 1등 찍는 거. 대회 또 할 거야. 1등을 하기 위해선 또 어느 정도 계좌에 조금 한 3천 정도 덜어서 3천 대회로 하려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멋졌나요? 하하. 이거는 아마 둘시네아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맨날 뭐 귀염상이다 이래가지고 그 멋져 보이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을 쫙 해가지고 멋있는 그리고 맨날 동안이다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수영 강사를 할 때도 굉장히 동안인 게 약간 콤플렉스였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리게 보니까 나는 수영 강사를 10년을 했는데 어리게 보다 보니까 경력이 얼마 없어 보이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무시를 하고 시범부터 보여달라 그래요. 아, 강사님 시범부터 보여주세요. 보이면 조용해져. 그리고 알려주면 이제 개인 레슨 받고 싶다고. 네. 그래서 동안인 거는 별로였다. 네. 구독자 1000명 아유 감사합니다. 렐라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열정의 원천은? 제가 최근에야 알게 된 건데 저는 한 가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ADHD. 네, 검사는 안 해봤는데 ADHD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막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막 다리를 떨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지금도 버릇이 남아 있어요. 막 눈 깜빡이고 막 이런 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틱. 그래서 우리 혹시나 자녀분들한테 틱이 있으신 분들은 성인 되면 다 없어집니다. 저의 행동 틱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티가 엄청 많았어요. ADHD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정의 원천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파고드는 거는 ADHD인의 특징이다. MBTI는 ENTP 극 E. E가 90몇 프로, N 90몇 프로, T 90몇 프로, P 90몇 프로. 네, 완전히 ENTP, NTP입니다.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있다면 몇 개쯤 달성했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원래 학생 때 버킷리스트, 그리고 뭐 스포츠카 타는 거, 뭐 BMW 사는 거 많았어요. 뭐 해외 여행을 제가 거의 안 가봤었는데 그러니까 수학 여행으로만 가보고 안 가봤었는데 뭐 그런 거 사소한 것도 다 이뤄봐가지고 지금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 백곰사령관처럼 100억 버는 거? 100억 버는 거 그거 하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뭐 딱히 100억을 아직 못 찍었어요. 인생에 좌우명이 있나요? No pain, no gain. 굉장히 이거를 좌우명으로 많이 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No pain, no gain. 고생 없는 행복은 없다. 네, 고생 없이 얻을 수 없다. 물론 그 말이 깡깡 아닙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 물론 조금 될 수도 있죠. 주식으로 따면 매수매도 하는 대로 해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매수매도 하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말 장착하고 싶은 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제가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지금 제가 추운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름은 그냥 뭐 유통 먹고 다니고 더우면 그냥 버는 대로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은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 뭘 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름은 한국 여름보다 덥지도 않고 오히려 선선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 여름이 요새 너무 더워져서 그렇지 여름도 한국 여름 정도면 좀 싫긴 하다. 제 생일이 10월 11일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인데 가을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걸 싫어하지? 그냥 감각이 예민해요. 미각, 통각.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엄청 싫어합니다. 렐라님만의 수집품이 있다면? 원래는 피규어 모으는 거였어요. 피규어. 무슨 피규어냐면 마블 캐릭터 피규어. 근데 마블이 지금 쭉 잠깐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서 인기가 식었지만 마블이 제대로 스토리를 갖추고 복귀를 한다. 또 마블 팬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많이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또 수집품이라고 한다면 부위별로 구찌, 잠바, 뭐 셔츠 부위별로, 뭐 신발, 바지 입는 부위별로. 모자는 저랑 안 어울려서 모자는 수집품에 안 들어가 있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가요? 마블이고 한국 영화에서 좋아하는 시리즈는 범죄도시입니다. 마동석의 시원한. 추천하고 싶은 책, 인생책이 있나요? 저는 삼국지요. 뭐든 삼국지. 자녀분들 만화책으로라도 보여주세요. 사회성 또 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 이 대인관계의 전략 뭐 그런 거 다 담겨 있어요. 챙겨 먹는 영양제는 메가도스 B, C, 센트룸 실버 포맨 포먼, 센트룸 맨 제외. 이게 무슨 영양제인지 나는 왜냐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대표님 집에 살면서 대표님이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다 보니까 비타민 먹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피로 회복도 그렇고. 1년 전에 렐라님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때가 황금마차 1기 막 할 때예요. 야, 너 더 성장할 거야. 왜냐면 그때 물론 강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 다 때려박았는데 여기서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엄청 성장할. 그래서 10강이 추가됐고 여러분들 부족함이 또 어딘지 캐치를 하고 그걸 자료로 정형화해 놓음으로써 제가 또 연구를 하면서 제가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종목을 사라는 것보다는 왜 그게 생각이 안 드냐면 어차피 이렇게 성장을 하면 과거로 돌아가도 뭔 종목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올라가는 거 사면 되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거 사면 돼서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나요? 저는 날고 싶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거. 이동 시간을 걸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조건 택시를 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건물을 가려고 걸어가려고 봤을 때 여기서 축 점프해서 날아가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해요. 걸어갈 때는. 그래서
비행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입는 드론까지 나오고 있죠. 어우, 제 인생의 꿈이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순간이동. 와, 맞아. 근데 순간이동은 양자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날아다니는 거. 입는 드론을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죠.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어서 현실적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별명이 있나요? 수의광자님이나 렐라님 같은 우리가 알만한 별명 제외하고. 별명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생각나니까 제 이름이 임승한인데 제 이름으로 딱히 뭐 별명을 지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별명으로 놀릴 때는 임신한 임신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아하는 꽃말이 있나요? 이건 없어요. 꽃 자체를 제가 와이프한테도 많이 뭐라고 당했는데 제가 꽃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극티라서 그런지. 왜냐하면 금방 시들고 살 거면 제가 안 시드는 예쁜 조화를 사다 놓고 이제 계속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감성적인 거 극티라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말도 하나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화가 좋은 줄 알고 꽃 살 바에 이거 조화래 이거 사. 이랬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낭만체로. 올해 감동받은 일은? 가장 최근에 제가 대회 1, 2등 막 왔다 갔다 1, 2등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시고 거기서 대회 마무리되고 나서 수고했다고 우리 대표님께서 금팔찌 채워주신 거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둘째는 계획이에요. 계획해서 한 방에 냈다니까. 그래서 감동은 아니고 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해서 둘째는 감동은 아닙니다. 그냥 원한 대로 된 거? 정신 차려. 계획도 감동이. 극티 깡깡 극티라 가지고 아유 우리 와이프 감동이었어. 감동 조각. 유소리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니 노래를 불러줘. 너무 귀여워. 오래 잊히지 않는 장면은 키움증권 1등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때 내가 산 게 키움증권의 실시간 라이브로 1등이 샀다. 그게 재밌었습니다. 올해 인생 여행지는? 인도네시아 살다 온 거 말고 여행 갔던 거는 오키나와밖에 없어요. 네, 오키나와. 오키나와. 올해 목표 달성 어디까지 했나요? 목표 달성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의 목표, 금액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일단 올해는 다 했습니다. 올해 감명 깊었던 책은?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책을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황금마차만 이끌었습니다. 올해 깨달은 것은? 그냥 손절을 빨리 하자.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크게 깨달았어요. 특히나 오기 이후에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틀려도 돼. 먹으면 되거든. 올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오기를 끝으로 황금마차를 이제 안 하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우연하게 미뤄지면서 이 기간에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6기 해보자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오신 거. 그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5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해보고 싶으신 분이 많았구나. 그리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 더 많이 잘 된다라는 것도 신선한 깨달음과 충격이었어요. 뭐 그전에야 키움증권 순위권도 막 들고도 했었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회에 참여해서 이번 달 대회에서 한번 뭔가 보여드려 보자 했는데 진짜 돼가지고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올해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또래오래입니다. 또래오래. 이것 봐. 이거 방송 중에 2번씩 하는데 협찬 안 해줄 거예요? 또래오래 먹고 놀래. 또래. 종가렐라라는 닉네임에 담긴 뜻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뜻이 있나요? 종가렐라로 닉네임을 짓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이야 카멜레온처럼 매매 패턴을 바꿔서 지금 시장에 맞게 바꿔서 그렇지만 원래 저의 스타일은 오버나잇 단타라고 있어요. 종가에 사서 다음날 오전에 시장 셀 때 파는. 이게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원래 어느 정도만 올랐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종가에 오르는 것이 다음날 오르니까 종가에 사서 다음날 팔고 튀어. 그러면 다음날 한 9시 반이나 10시만 되면 팔고 튀어버리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12시만 되면 쏙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좋다. 네, 신데렐라 좋다. 그래서 종가렐라가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 종가렐라 말고 다른 닉네임 후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생각해내기 전에 다른 닉네임 후보는 뭔가 부르기 쉽게 만화 캐릭터 중에 고르고 싶다. 그래서 뭐 피터팬 뭐 이런 거. 종가렐라도 원래 종가렐라가 아니라 주데렐라. 뭔가 이름이 안 감기는데. 피터팬? 주터팬? 주터팬도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강력한 후보가 주터팬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터팬이 생겼대. 미리 만들어 놓을 걸 그랬어.
네, 주터펜이 있었다. 전자공시 덜다트에서 간단하게 사업 보고서 보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나요? 저는 다트를 보지 않아요. 스냅샷, 기업 정보에서 그냥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공시가 반영되는 빠르기 차이지 별 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시가 나오자마자 봐도 떠 있어요. 스냅샷. 일단 다트라고 쳐봅시다. 전자공시. 그런 기업 정보 스냅샷에서 간단하게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PBR, 당기순이, 기업 내용은 제가 외우고 있어서 원래 기업 내용까지 봐야 돼요. 기업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GPT에 검색하세요. 그 내용,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GPT에 계속 물어봐서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기업이 안 외워져 있으면. 그리고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 더, 시가총액 4가지. 이 기업이 뭐 하는지, 그러면 어떤 테마라서 어떤 시장에 이 기업이 올라갈 것인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GPT 꼭 쓰세요. GPT 낚시 사이트 많으니까 자, 외워놓으세요. chat.openai.com. 보통 사업 보고서 읽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냅샷 얘기한 거예요. 스냅샷이 뭐냐면 그 기업 정보랑 실적까지 나온 그 스냅샷이라고 말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기업 내용을 모른다. 그럼 GPT를 활용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최근에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검색을 하죠. 그것까지 하면 1, 2분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읽어보는데도 속도가 붙었겠죠. 당연히 대충 읽어보면 단어 하나만 봐도 얘가 이걸 하는구나 알고 어느 쪽이 중점이거나 그걸 아니까 좀 빨라진 거긴 한데 대부분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PBR 보고 당기순이 분기 별도로 봐서 지금 실적이 어떤지 보고 분기 별도 클릭 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별도로 봅니다. 저는. DART 다트 활용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기업 내용 내가 모를 때 GPT 검색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GPT 켜가지고 질문 타자 치고 이런 시간.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더 걸리는 거고, 기업 내용을 안다. 그럼 얘가 최근에 PBR이 몇인지 내가 안 외워져 있다. 그러면은 스냅샷 켜요. PBR 오케이. 당기순이익 분기별도 클릭해서 오케이. 기업 내용 아니까 끝. 테마 다 아니까. DART 다트에서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나요? 제 상태에선 투자만 보고 하죠. PBR, 당기순이익 뭐 이런 거 야루이 보기도 하고요. 근데 숫자만 보고 하죠. 왜? 기업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항상 해석까지? 당연하죠. 기업 내용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기업 내용을 모르면 기업 내용부터 공부를 하세요. PBR 뭐 그냥 잠깐 PBR 순이익은 보고 넘어가면 되고, PBR 높은데 마이너스 막 엄청 찍혀있다. 막 금양처럼. PBR 막 20인데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다. 그러면 기업 내용 공부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차트에 선행돼. 공시 확인하다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날 뻔했다 경험 있나요? 쭉 읽었다가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거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것. 대부분 차트 일단 선행돼서 나옵니다. 뭔가 안 좋은 게 뜨기 전에 확 내려가고 좋은 거 뜨려고 그러면 먼저 올라가요, 차트가. 그리고 좋은 자리에 됐다 싶으면은 그때 돼서야 뉴스가 나와서 공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먼저 선반영한다. 일단은 그거라서 안 읽었다 싶으면 큰일 난 게 없고요. 이미 뭐 놓친 거는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자리 바닥 잡고 괜찮다 싶었는데 유상증자가 발행이 되면 그 유상증자가 상장하는 날까지 소화하기 전까지 대부분 못 오르거든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떠 있고 얘가 유상증자가 소화가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뭔가 주가가 유상증자가 터지면 툭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갔어. 그런 주가에서 유상증자가 떴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갔다고 저점에 잡으면 안 돼요. 유상증자가 터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서 잡았어. 근데 질질질 새. 유상증자 대부분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3, 4개월? 3, 4개월까지 물려서 들고 있게 돼요. 사자마자.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근데 대부분 뭐 그럴 걱정이 없고, 좋은 자리에서 샀는데 유상증자 때려 맞는 경우는 있어도, 간간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때려 맞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이렇게 툭 떨어진 이상한 차트는 일단 걸러져요. 조건 검색 시계도 걸러지고, 제가 보는 눈에도 이미 이거 뭔가 안 좋은 게 떠서 내려갔구나.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애들은 거래량 없이 눌려요. 근데 유상증자 터지면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내려갑니다. 그게 다 보여요. 대표님, 배꼽님 노래 부를 때 진짜 잘 부른다 싶었던 노래곡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미들브로 중간형님 노래 부를 때 진짜 잘 부른다 싶었던 노래곡은? 중간형님 노래 잘 부른다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노래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좀 기억에 남고, 일단 잘 부르시는 거는 임재범의 비상, 그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아, 화장이 렐순이는 화장할 생각이 있나요? 꾸밀 생각, 옷도 막 치마를 입거나 그럴 생각 있나요? 아, 화장이야. 제가 대학생 때 막 눈썹 빈 부분을 한번 채워보기도 하고 막 놀러 다니니까 피부가 그때는 안 좋잖아요. 고등학생 벗어났으니까. 그거 가리려고 막 뭐냐 그거 컨실러 막 이런 거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화장을 근데 아이돌들 보면은 화장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받으면 되게 잘생겨 보여가지고 화장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합니다. 그 메이크업 어디 샵이라고 해야 되나? 샵 같은 데 가서 치마는 못 입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현타 온 적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 그냥 뭐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초기 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기 때 라이브도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라이브를 하면 이제 녹화 영상이 남아서 그걸 편집하면 되는데 녹화 영상을 혼자서 찍어서 편집을 하고 그 수영 강사 하면서 찍어서 편집하고 퇴근을 하고도 한 5시간 정도를 직장에 있다가 가는데 일단은 초반에는 알고리즘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주주 누나 채널이나 백곰사령관님 채널에 제 채널을 소개하지 않고 저 혼자 컸어요. 그때가 굉장히 정말 천천히 늘고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현타가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구독자가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가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50명, 20명, 30명, 40명 뭐 이렇게 100명도 는 적이 있고요. 150명도 는 적이 있고 그래서 쭉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뭐 우리랑 함께 한다면 뭐 구독자 빨리빨리 늘고 알고리즘 터지는 거야. 문제가 없죠. 게다가 수익 창출도 저희가 같이 실시간 라이브를 그 채널에서 2번만 키면 바로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뭐 현타가 왔고 두 번째 뭐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빌런들 있잖아요. 빌런들한테 지금처럼 재밌게 대처를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막 잡아 족쳐버리고 싶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재밌으면 돼. 재미없으면 강퇴. 네. 유튜브 하면서 렐라님의 매매도 성장했나요? 아니면 둘은 별개인가요? 제 매매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에는 멈춤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면서 내 차트에 거의 모든 차트에 차트가 저장이 돼 있어. 엄청난 성장이죠. 이미 들어갈 자리, 매도할 자리가 다 파악이 돼 있어. 미래의 주가에도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칼같이 자르는 것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할 거 없이 엄청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이거를 또 나중에 또 강의로 엄청난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강의로 만들었을 때 뭔가 추가로 강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별개가 아니다. 설명하면서 같이 성장한다. 주가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빨라지고 선 긋는 것도 확실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빨라졌어요. 유튜브를 안 했다면 지금의 렐라님은 전업 투자자였을까요? 부업 투자를 했겠죠. 왜냐 유튜브를 안 했으면 황금마차도 없고 황금마차가 없으면 제가 장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고 그냥 종가에 보이는 거 사서 혼자서 매매하면 돼요. 혼자서 매매해서 돈 벌면 돼. 그러니까 빌런들이 이러잖아요. 야 이씨 돈 잘 벌면 혼자서 매매하지 누가 유튜브 하냐. 돈은 벌죠. 돈은 버는데 이 버킷리스트 다 이루고 나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타가 옵니다. 빈 부분이 느껴지게 돼요. 그 빈 부분은 보람.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에서 나왔다시피 그 보람을 채우는 건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스터 비스트 같은 콘텐츠를 꼭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거고 많은 사기꾼들,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 제끼는 유튜브를 씹어 먹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어요. 주식 말고 다루고 싶은 주제 콘텐츠가 더 있나요? 그건 이미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긴 합니다. 육아 콘텐츠. 꾸염당 채널. 꾸염당 채널 가보시면 육아, 아기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를 원래 먼저 했어요. 원래 좀 기록용으로 했는데 기록용으로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고 재미가 붙어서 혼자서 편집을 연습을 하게 됐고 그 편집 실력이 점점 이제 늘어가면서 지금의 영상을 또 쇼츠를 만드는 실력이 되고 또 우리 규리한테도 알려주는 실력 정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 해보는데 그 뭐든 해봤을 때 내가 배우는 스킬, 독학을 해서 배우는 스킬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처음 주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흐흐. 20대 때로 돌아가서 막 그때도 수영 강사였죠. 수영 강사 하면서 물론 수영 강사 월급이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우리 동갑들보다는 수영 강사가 많이 벌어요. 수영 강사가 뭐 마음만 먹으면 400만 원, 뭐 레슨 많이 잡으면 500만 원도 벌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는 버는데 그거 벌어도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이러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요. 거의.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뭐 하루살이냐 한 달살이처럼 벌어서 쓰고 결국에 내가 뭔가 목돈이 필요할 때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사업을 하려면 내가 또 뭘 알아야 되지? 법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적으로 더 많은 루트를 이미 알고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사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80%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99%라 그래요. 망할 확률이. 돈 들여서 막 대출을 땡겨서 사업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할 줄 모르는데 망할 확률이 80%가 아니라 90%가 넘겠는데? 그러면은 또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사업적인 투자 말고 주식이다. 주식밖에 없다. 주식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공부하면 되겠다. 이건 공부한다고 된다. 사업은 공부한다고 안 돼요.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더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왜? 주식을 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해야겠다는 계기 때 생각했던 것처럼 주식은 분석하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높겠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하면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이 80% 딱 나오거든요. 80%. 그러니까 10번 투자하면 8개 종목은 올라가고 2개 종목은 틀려서 떨어져요.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결국에 제 생각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주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월급쟁이를 벗어나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는 사업으로 안 돼. 주식을 해야 돼. 주식 말고 부동산? 부동산은 시드가 있어야죠.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불려 나가려면 주식부터 내 월급으로 모아서 시작할 수 있는 투자는 주식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코인이 뭐 쌌지만 그때 투자했으면 엄청난 성공을 했겠지만 그때도 지금도 코인은 실체가 없고 투자가 꺼려지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극보수적인 투자 스타일입니다. 읽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해서 손절 타이밍을 그렇게 연구를 한 거고요. 무조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확률 높은 자리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황금마차 이론입니다. 솔직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해서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저의 스타일에 필요한 이론들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굉장히 읽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업도 안 되겠다. 연구를 하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영 강사 말고 전업 투자자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요. 솔직히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죠.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아니면 수영 강사 하면서 그냥 저 혼자 투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시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불장만 겪어서 혹은 괜찮은 시장만 겪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분명히 하락장이 찾아오고 중요한 거는 제가 예상하는 그 코로나 같은 하락장 29년이나 30년도에 한번 찾아올 겁니다. 그때 되면 멘붕 오거든요. 본업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불장이 유지가 확 되고 확 떨어지는 시장이 분명히 찾아와요. 분명히 찾아와. 10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19년도에 한 번 찾아왔으니까 29년도나 AI 대성장 시대 때문에 조금 늦춰지면 30년, 31년 그 언저리쯤에 찾아올 건데 그때 무슨 이슈로 찾아올 것 같으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기로 했던 거 있죠. 지금 IMF 찾아온다 어쩐다라는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반박하는 영상이 없어. 다 개소리거든요. 근데 그 우려감 때문에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우려감에 힘을 싣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뒤처지면서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가 경제 4위국으로 올라오는 게 2035년 정도로 치고 올라오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되면 저 밑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런 이슈가 그때 30년쯤에 선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에 나올 거예요. 30년쯤을 조심을 해야겠죠. 그때 되면 물론 벌 수도 있겠지만 물려서 그냥 마냥 기다려도 되는 종목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수입은 뭘로 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둬야 돼요. 지금은 한 달에 10% 20% 막 이렇게 내고 있지만 대회 참여를 한 계좌는 뭐 한 달에 300%도 내고 그러지만 대부분 저는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 정도 잡거든요. 근데 그런 하락시장에서는 10%가 뭐야? 한 달에 3% 내면 5% 내면 진짜 잘한 거예요. 물론 그때 튀는 거 잘 잡으면 또 수익이 10%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났다가 다른 거 들어가고 까먹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보여서 들어가서 크게 한 20% 벌었는데 다음날 계속 하락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떨어져.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은 항상 10년에 한 번 큰 폭 하락이 나와요. 네, 10년에 한 번입니다. 10년에 한 번.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계기는? 제가 육아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편집하면서 어느 정도 1000명 정도 모아가면서 유튜브 편집 뭐 잘해서 전문적으로 잘해서 올리면 뭐 유튜브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희망은 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백곰사령관님의 와이프분이 제 대학원 동기예요. 고려대학원 체육교육과 동기이신데 내 남편도 주식하는데 주식 유튜브에 구독자 꽤 많아.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걸 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뵙고 싶어요 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을 때 봤는데 주주 누나 채널 막 7만 명 그리고 백곰사령관 채널 그때 10,000명도 솔직히 대단한 거예요.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10,000명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돈 벌었던 거 말씀을 해드리고 실력도 있고 백곰사령관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같이 해볼래? 잘 될 것 같은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유튜브를 한 겁니다. 지금 주주 누나스 채널에 캐릭터를 발굴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정을 하는 것처럼 발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사람을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백곰사령관님께서 이 사람은 뭘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를 그 사람을 보고 싹 한 번에 계획이 세워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황금마차까지 다 예상을 해놓고 저를 섭외를 하셨던 거죠. 저를 보자마자. 그래서 결국에는 야, 너 수영 강사 하지 말고 차라리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까지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수영 강사 이상의 월급이 나올 수 있다면 수영 강사 할 필요 없지 않냐? 근데 그때는 본업이 나는 월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는 부업이라 생각했는데 주식 투자랑 연관된 본업을 가지면서 수영 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벌어갈 수 있다? 굉장히 색달랐어요. 그리고 너랑 나랑 유튜브 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거야. 그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했던 돈은 일단 저는 제 기준은 거의 수영 강사밖에 안 됐죠. 수영 강사? 그래봤자 한 400만 원 정도?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영 강사를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유튜브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편집하고 하루에 5시간, 4시간씩 들어갔지만 100만 원씩 더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이 되죠. ADHD. 내가 좋아하는 거를 빠지면 그냥 돈이고 뭐고 그냥 해. 재밌게 했어요. 편집도.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황금마차하고 유튜브만 해도 어디 구독자 10,000명 따리가 10,000명 기념해서 한 달 수익률을 공개를 하자면 유튜브 멤버십 슈퍼챗 그것만 해서 한 달 수익이 4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 떼가고 남은 금액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되죠?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게 해줬죠. 제 힘으로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채널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주주 누나 채널, 백곰사령관님의 채널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것만 해도 450만 원. 근데 뭐가 있어요? 황금마차 있죠. 황금마차로도 백곰사령관님이 챙겨주시는 월급이 엄청나죠. 황금마차 매출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해봐도 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세금으로 엄청나게 떼이지만 국가에 그걸로도 월급이 기본적으로 2-3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진짜 걱정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의 롤모델이 되신 거고 이 돈 버는 거에 대한 설계 굉장히 잘하시고요. 뭘 하면 돈 벌겠다 이런 쪽으로 머리가 진짜 비상하게 빠르게 잘 돌아갔어요. 그냥 이 사람은 뭘 하면 돈이 되겠다. 저는 그게 솔직히 제가 IQ 검사했을 때 IQ가 낮지도 않고 저도 일반 사람보다 공부는 안 했지만 똑똑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백곰사령관님이 넘사벽이다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 하는 건 진심이다. 이분은 진짜 수영 강사 그만둬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이상 벌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수영 강사를 그만두고 뛰어들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채널을 키우면서 바꾼 전략과 끝까지 안 바꾼 철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게 저랑 백곰사령관님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잘 되려면은 구독자들 돈 벌어줘야 된다. 이건 안 바뀌어요. 먼저 우리가 돈을 잘 벌어줘야 우리가 잘 된다. 그리고 이게 바꾼 전략이 주식적으로 물어보셨던 질문이시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 맞춰서 매매 패턴을 바꾼 거 하나 있고요.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이끄는 사람들의 황금마차에 돈덩어리가 많아지죠. 전략을 바꿔야죠. 초반에 황금마차 100명 할 때는 그냥 거래량 별로 없는 거 들어가서 세력이 칠 때 나와도 돼. 근데 지금 그런 거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은 세력이 죽여버립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은 티가 나. 우리가 들어가면 세력이 알 수밖에 없어. 왜? 거래량이 없고 평소에 거래량은 하루에 이만큼 사지를 않는 종목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거래량의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죠.
그거는 좀 크게 변했죠. 앞으로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전략이 또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바뀌었어요. 원래 같으면 끝까지 먹고 저항선에 걸어놔라 했을 거를 이제는 매수세가 붙어 있고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가 막 매수세 보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도 같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 타이밍에 막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저항선까지 보는 게 아니라 전에 팔아요. 왜? 매수가 있을 때 팔아야지. 왜? 우리가 팔 사람이 많은데 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팔 사람이 아무리 메시지를 늦게 봐도 팔아야 되는데 늦게 봐도 더 높게 팔 수 있을 때 제가 미리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꼭 우리 황금마차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오케이 종가렐라가 매도 사인 줬는데 나도 늦게 팔아보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상품 구매했으면 물론 이게 당연히 100%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보장한다 하면은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벌어들이자. 보장은 해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벌어들이자. 이거는 안 바꾼 철칙입니다. 잘 되고 있고 뭐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초반에 강의비를 다 뽑아버리니까 지금도 황금마차 초기잖아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초기에 강의비를 뽑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버린다는 거. 그게 한 가지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독자 10,000명이 되기까지 어느 구간이 제일 힘들었나요? 예를 들어 100명, 1000명, 10,000명 이유는 100명 전에 생으로 제가 모을 때 그리고 점점 그래도 구독자 느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빨랐어요. 빨라지다가 10,000명 되기 전에 갑자기 구독자가 원래 3, 40명씩 늘다가 10명, 5명씩 느는 거야. 저항선이 있나 봐요. 그 10,000명도 상당히 힘들긴 했습니다. 10,000명도. 그래도 100명, 200명, 300명 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에 1명 늘고 2명 늘고 5명 늘었으면 막 좋아하고 막 10명 늘면 대박인 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렐라님 총 원하시는 구독자 수는 몇 명인가요? 진짜 사기꾼들 채널 짓밟을 정도 그 정도의 구독자를 원합니다. 주식 채널 하면 대형 채널 중에 종가렐라, 백곰사령관, 주주 누나.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면 대형 채널 생각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지만 그런 사람들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니까. 시청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항상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수익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돈 벌었다는 걸 알고 싶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돈 벌었다는 거. 그 소리가 제일 반가워요. 그 소리가. 렐라님, 매도나 매수 시점에 물론 차트 분석도 있겠지만 렐라님만의 특별한 촉이 발동하시나요? 이때다 이런. 차트에 완전히 거의 기대는 상태고요. 차트가 깨지면 털고 가면 그냥 내가 털린 거고 촉도 모든 이론이 기반돼서 나오는 빨리 판단되는 게 촉처럼 느껴지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이론은 기반돼 있고 그게 다 황금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면 그 촉은 단순 촉이 아니라 객관적인 촉입니다. 그래서 제 촉은 객관적인 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라야 될 자리에 잘라버린. 자르고 물론 떨어져요.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자리에 자르거든요. 잠깐 떨어지고 팍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오케이 나를 잘 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르지 않고 결국에 갈 것 같은 그런 촉 그것도 다 무슨 기반? 시장에 기반하고 이 차트 이론에 기반하고 다 그것도 이론 기반에서 나오는 거네요. 개그맨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남들 웃기는 거를 좋아해서 개그맨 생각도 있었어요. 남들 웃기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결국에는 돈이 많아졌을 때 보람을 찾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남들을 좋아하게 했을 때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게 좀 타고난 성향인지 원래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그맨을 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진짜 막 연극영화과 그러기에는 내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키가 큰 편도 아니었고 진짜 막 우월하게 잘생겨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고 웃기게 생겼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중학교 이후로 갈수록 개그맨 생각은 접었어요. 주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소주 3병 4병까지도 먹긴 하는데 4병 먹으면 4병 딱 채우면 필름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3병까지 먹으면 그래도 정신이 있는 상태. 그리고 소주를 제가 숨을 참고 먹어요. 소주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맥으로 먹든가 아니면 소주 먹을 거면 아예 참이슬 오리지널 빨간 뚜껑으로 먹으면 좀 달달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냥 좀 약한 뭐 프레쉬 세로 이런 거를 싫어해요. 제가 안전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원래 금을 할 거면 금 현물 주식을 사놔야 되는 건데 진짜 이렇게 현물로 갖고 있는 거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금, 통장에 있는 돈 물론 빼놓긴 하죠. 어느 정도 빼놓긴 하는데 거의 한 2-3달 생활비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주식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야 될 때죠. 지금 시장이 우하향을 벗어나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부터 이만큼의 상승폭이 여기서 그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쭉 같이 할 겁니다. 네. 100만 명이 넘어도 같이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크크크크. 첫사랑 얘기를 하면 굉장히 원래는 막 아름다운 썰들 많잖아요.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와이프 제외하고 성인 되기 전까지 제일 많이 좋아했다라고 기억에 남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제가 박보영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반 친구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 애를 멀리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은 못 걸고 반이 안 겹치다 보니까 말을 못 걸고 하다 그냥 좋아만 하고 한 1년 정도 흘렀는데 어떻게 돼서 내 친구가 걔가 다니는 학원을 알려주고 걔가 다니는 국어학원에 따라가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친구가 같이 놀러 다니게 만들어주면서 친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애랑. 근데 그 여자애랑 항상 같이 다니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A랑 베스트 프렌드 B라고 하면 나를 연결해준 친구는 C라고 해봅시다. A, B, C 그리고 나까지 항상 같이 놀러 다녔어요. 노래방 가고 놀러 다녀서 연결해 주려고 은근슬쩍 티 안 나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는 A인데 B 친구가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내가 좋아했던 A라는 여자애가 착각을 하게 되고 B라는 여자애도 나랑 연결을 해주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잘못 채게 되고 그게 조금씩 주변에 알려지면서 내가 B라는 친구랑 안 사귀면 쓰레기가 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펼쳐졌어요. 근데 내가 쓰레기가 되기 싫어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일단 사귀었습니다. 조졌네. 일단은 사귀어가지고 1차적으로 조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귀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친구가 교회도 다녀서 교회도 나름 이제 남자친구라고 역할을 다 한다고 교회도 따라가고 막 집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 하는데 항상 남녀가 사귀다 보면 감정 싸움이 서운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애는 A인데 B라는 애한테는 감정이 그렇게 있지 않고 그냥 친한 감정, 친구 같은 감정이었을 뿐인데 연인으로서의 감정 싸움을 얘가 서운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반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삐져가지고 돌아서서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지하에 인도로 쌩 가버렸네. 근데 제가 거기서 남자라면 아 미안해 하고 붙잡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어. 알았어 잘 가.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더니 다음날 그 여자애가 막 울고 이제 내가 좋아했던 A라는 애한테 막 베푸니까 하소연을 했겠죠. 하소연하니까 다음날 내가 이제 그쪽 반 애들한테 쓰레기가 돼 있고 A 내가 좋아했던 그 박보영 닮은 A라는 애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사귀었던 B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따집니다.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때 내가 빡쳐가지고 미안하지만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졌습니다. 제대로 조졌던 아름답지 못한 여자한테 쌍욕을 하면서 꺼지. 주식한 이후 총 수익금 얼마쯤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속 제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했지만 총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깡통 차서 잃은 거, 주식에서 잃은 것만 빼면 수익금은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 넘게? 10억 넘게. 그러니까 시작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타짜에도 나와요. 근데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집에 사십니까? 어째 내가 땅만 사면 거기만 땅값이 떨어져. 투자를 함에 있어 절세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렐라님께서는 절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들에게 절세 계좌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이런 콘텐츠 어떠하신지요? 저는 적금도 안 해요. 저는 적금은 은행 좋으라고 돈 갖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1년에 4% 먹을 거면 왜 해? 한 달이면 4%는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적금 안 하실걸요? 그런데 절세 계좌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절세 계좌라는 건 없어요. 따로 절세 통장을 만드는 걸 절세 계좌라고 하는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ISA라는 그거나 뭐 연금 저축 계좌, 그러니까 그 연금 저축 계좌는 보험 연금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IRP 이런 것처럼 세금 절감이 가능한 계좌들을 통칭해서 절세 계좌라고 하는데 물론 돈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통장 혹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받기 위한 절세 계좌 통장 많죠. 많은데 아니 일반 주식 계좌가 절세 계좌예요. 세금 없어요. 물론 세금이라고 하는 건 거래세가 나가죠. 거래세랑 수수료 포함해서 대부분이 0.25%에서 0.3% 정도의 수수료를 떼지고 내 수익률이 실현손익이 찍히는데 내 실현손익 그 주식창에서 내가 지금 1% 수익이다라고 하면 이미 1.3% 수익 중인데 그게 떼지고 1% 수익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고 그 거래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는 거죠. 그거 외에 세금 없어요.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절세다. 주식으로 번 돈을 국가에서 안 떼간다. 저처럼 키움증권에 뭐 200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 계좌에 수수료를 깎아줘요. 원래 0.25%인가 0.27%가 나가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수익금의 일부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가정을 꾸리신 지금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꾸린 지금도 저 자신만을 위해서 합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벌면 그냥 얼마 빼도 티 안 나거든요. 굳이 내 시드에 영향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빼서 써버려요. 저는 물질적으로 남는 거를 좋아해요. 꽃이 시들어서 조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남는 거를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보다는 내가 남는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갖고 싶은 걸 삽니다. 왜냐면 물건은 되팔아도 손해가 없어. 차는 감가가 되지만 피규어나 뭐 명품을 사놓으면 오히려 루이비통은 올라요. 계속 올라요. 사놓으면 올라. 다시 팔 때 내가 가진 거 루이비통 되팔잖아요. 내가 산 것보다 지금 더 받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피규어 한정판 사잖아요. 엄청 더 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는데 손해를 안 보네? 그리고 내가 소장하면서 흐뭇하네? 무조건 사고 싶으면은 사버립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으면 사버려요. 마우스 이것도 갑자기 사고 싶은 거야. 총 쏘는 거. 또한 수익금을 사용하였던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었었는지, 반면 이런 건 좀 아니었나?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다 보람에 직결되는 건데,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챙겨주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고마운 거를 모르거나 결국에 돈 쓴 보람이 없을 때, 혹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상황에 그런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는데 돈을 썼을 때는 그냥 쓰자마자 후회가 되죠. 부동산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부동산 했을 때 보람이 제일 후회했어요. 평소에 또는 전업 투자자가 된 뒤 생긴 징크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10강의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을 때 자르지 않을 시에 손해를 더 본다 라는 징크스가 더 심해졌어요. 그걸 하나라도 어긋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꾸리꾸리한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런 상황에 들고 있었을 때 결국 더 손해를 보더라. 이론을 거스르면 좋을 게 없다가 징크스예요. 또래오래 광고 섭외 온다면 잘 먹을 자신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으신가요? 이거 봐. 하루에 3번씩 또래 오래 꺼널래 광고 섭외 오면 잘 먹을 자신 당연히 있죠. 제가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서 그 또래오래 하나가 다 오면 그 하나를 다 먹진 못해요. 둘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먹는 치킨이 그래도 또래오래입니다. 반 이상은 먹어요. 잘 먹을 자신 너무 있죠. 먹는 거는 그래도 맛있게 먹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또래오래 본사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과감히 손절치고 황금마차 따라가면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공부가 들어가야 되고, 손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포함된 게 너무 많네요. 대부분 다 복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노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 황마 강의 영상 보니 화려한 패션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취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님 자제하시는 건가요? 제가 화려한 패션 좋아하죠. 지금 취향 안 바뀌었어요. 그 황금마차 강의 영상도 그 루이비통 입고 아마 강의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입고 한 건 취향 안 바뀌었어요.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수영 강사만 하면서 뭐 수영장을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10년 정도 하니까 운영법을 알아서 주식 투자를 그때 공부해서 돈을 벌었던 기간이 훨씬 짧죠. 수영 강사를 10년씩이나 해서 운영법까지 터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렐라님도 지금의 멋진 차트 왕자가 되시기 전 힘드셨던 시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멘탈을 잡고 지금의 모습까지 오실 수 있으셨는지. 그냥 뭐 초기 투자했을 때 내 전 재산의 마이너스 60%가 난 상태로 우리 스승님을 그냥 유튜브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인데, 그게 사무실에 나와서 옆에 붙어서 매매하는 게, 사무실에 컴퓨터를 쫙 깔아놓고 회원들이 와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듣고 같이 매매를 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사무실. 근데 그 100만 원 안 받으시고 나중에 수익 내서 줘라. 그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다. 그 올라올 때까지 그냥 옆에서 배워라. 월급 넣어가지고 그걸로 투자 연습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힘들었죠. 주식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것 덕분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살 자리가 보이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가 보이니까 아무리 깡통을 한번 찼다라고 해도 그거는 내가 그 이론을 거스르고 눈이 돌아서 깡통을 찬 거지, 그 200만 원까지 남았을 때 멘탈 잡고 내가 이미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차분해져서 200만 원을 2천만 원을 만들고 2천만 원을 그 다음 달에 4천만 원 만들고 그 4천만 원을 천천히 이제 10%씩 불려가면서 다시 1억 만들고 2억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맘만 먹으면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 버는 거 문제도 아니다. 그런 배움에서 언제 딱 눈이 떠였는지, 거기서 팔면 어떻게 멍청아 하면서 맞으면 됩니다. 야씨 그걸 왜 사냐, 좋은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잖아. 혼나면 돼요. 옆에서 혼나면 됩니다. 내가 했던 매매 행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교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 교정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는 우리 크루들이 할 수 있죠. 네. 신용 쓸 때 그 대회에서 신용을 무조건 써야지 대회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플러스 깡통이 나든 말든 그냥 대회를 하려고 3천만 원을 한 거니까 뭐 무섭진 않았는데 막판에 좀 무섭더라고요. 뭐 때문에 무서웠냐, 막판에 순위 내려갈까봐 무섭더라고요. 공부를 몇 시간씩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갖 이론을 다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 봐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했었습니다. 주식하시는 시간 외에 휴식 타임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머리를 식히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취미가 생겼어요. 엄청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펌프. DDR 있죠, DDR. 5개 밟는 거. 굉장히 힘든데 유산소 운동도 되고, 와, 진짜 재밌고, 펌프를 하러 가지 않을 때는 뭐 하냐면 간단한 휴대폰 게임이라거나 뭐 저녁에는 그러고, 만약에 주식시장에 열려있을 때는 잠깐 피곤하면 낮잠을 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머리를 식힙니다.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저녁에 같이 술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포모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모가 오면 안 돼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돼요. 주식시장은 평생 열리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테마는 바뀌고 바뀐다. 올라갔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면 안 돌아올 자리야. 근데 평소에는 올라가면 다시 돌아오고 또 기회는 준다. 그러면 나중에 세력 매집 기간을 거쳐서 또 나중에 그 종목 먹으면 돼. 그럼 그때까지 나는 뭐 하느냐? 다른 테마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 먹으면 돼요. 항상 가는 테마가 있고 매일매일 가는 테마가 오고, 내가 지금 안 벌어도 내일 벌면 된다. 내일 된다고 수명이 하루 단축되는 거, 그거 아쉬울 뿐. 남들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률 많이 내는데 내가 못 냈어. 그 다음 달에는 내가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시장 잘 읽어서 테마 찾으면. 아니요, 수익이 초창기에 작았을 때는 이런 마인드 할 생각도 못했죠. 이런 마인드 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 10년의 과정을 겪지 말라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상상윤님 황금마차 1기 때 듣고 지금 정확히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전에는 까막눈이셨다 본인이 하실 정도로 완전히 양봉 운봉도 모르셨는데 매수 매도만 주시는 것만 하셨었는데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세요. 열심히 하면 그냥 똑똑하신 분은 저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 모든 지식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거 다 담아서 본인 또 진화시키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윤 조교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7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면 황금마차강의 공부는 기본이고, 적어도 몇 년 정도 어떤 공부를 어떤 순서로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몇 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1개월 만에 되신 분도 봤다 그랬죠. 주린이가. 물론 이해도와 다 차이가 있겠지만 1년만 제 강의 반복하시면 되고, 순서 제가 강의별로 다 나눠놨죠. 커리큘럼 1, 2, 3, 4강까지 보면 4강 다음에 바로 10강으로 넘어가도 돼요.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0강이 뭐냐면 매수, 매도, 보유, 매수, 매도, 보유하는 경우의 수를 다 담아놨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지가 자료에 다 있죠. 거기에다가 10강에 뭐가 들어가냐?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체크리스트.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오케이, 해당 되면 그 종목 사면 돈 벌어요. 기업 분석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가 아닌 회사의 미래 가치나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조사하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chat.openai.com 괜찮다 하면 결제해서 쓰세요. 나만의 비서잖아. 심지어 내가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요. 종목 업황, 사이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는 따로 있을까요? 파악을 하려면 일단 저는 순서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익을 쉽게 잘 들이면 이게 쉬운 거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파악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종목 업황 사이클을 알려면 주식에 관심이 일단 생겨야 되죠.
관심이 생기면 뉴스를 찾아봐요. 뉴스 모음, 우리 JJ 파트너스 투자연구소의 뉴스 모음 그것만 봐도 나오고요. 뭐 본인이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요. 카카오톡에 주식 뉴스 모음 그런 방도 있고요. 사설방 안 돼요.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건 솔직히 유튜브를 둘러보다 보면 워낙에 오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 됩니다. 방송만 봐도 업황, 사이클, 트렌드 한 방에 다 정리해주죠. 다 드려요. 다 드려. 공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 방송 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맨날 상의하고 하는 얘기 방송에서 종합해서 중요한 것만 딱딱 방송에서 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주주누나스 채널, 백검사령관 채널, 종가렐라 채널, 1분 핵심 주식 채널, 그리고 광규리까지 네,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 시간 Q&A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편집해서 따로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우리 10,000명 이벤트 기념 Q&A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렐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감사합니다.